정순자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 라디오 버튼을 눌렀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요즘 정순자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다.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채웠고 그러면 하루가 무너져 내렸다. 정순자는 천천히 아침 준비를 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국.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간소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반찬을 4-5가지씩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니, 그럴 힘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 미나였다. 정순자는 재빨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응, 미나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엄마가 뭐? 너는 어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순자는 그 짧은 침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정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다. 미나는 원래 자신의 어려움을 잘 말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런 딸이 먼저 힘들다고 말한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들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인데? 누가 뭐래? 아니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엄마. 미나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지. 진짜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 말을 끝으로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순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순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일까? 정순자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오후에는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허브 화분들이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 이제는 정순자 혼자 돌보고 있었다. 잎을 쓰다듬으며 정순자는 중얼거렸다. 미나 걱정이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녁 무렵 정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양파 조금.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소리가 그냥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소리마저 소중했다.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정순자는 계속 딸 생각을 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괜찮아라고만 했다. 그런 딸이 먼저 힘들다고 말했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일 것이다. 정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동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들 것이다. 우리 미나도 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겠지. 밤이 되자 정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긴 침묵. 정순자는 그 침묵이 더 마음에 걸렸다. 말하지 못한 것들, 참아내고 있는 것들이 그 침묵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정순자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여는 작은 음악회 안내문이었다. 클래식 기타 연주회. 입장료도 없고 가까운 곳이었다. 정순자는 오랜만에 밖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회 당일 정순자는 일찍 준비를 했다.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다니던 문화센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풍경이 반겼다. 객석은 반쯤 차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다. 정순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무대에는 의자 하나와 악보 거치대가 놓여 있었다. 곧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주자가 등장했다. 기타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다. 정순자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얼마 만에 이런 여유를 가져보는지 모르겠다.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뜻깊은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분이죠. 최은정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정순자의 손이 멈췄다. 최은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정순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최은정. 그 이름은 정순자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였다. 35년 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 아니, 동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 정순자를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결국 밀어냈던 사람. 당시 정순자는 작은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일했다. 최은정은 나중에 들어온 후배였지만 사장 조카 딸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 욕심이 많은 후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은정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정 대리님, 이 서류 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정 대리님은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가 너무 많으세요. 최은정은 사소한 일도 크게 만들어 사장에게 보고했다. 정순자가 한 일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도 했다. 주변 동료들은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최은정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순자는 참았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그래서 꾹 눌러 참으며 일했다. 하지만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최은정이 꾸민 횡령 의혹 때문이었다. 결백을 증명했지만 회사에 더 있을 수 없었다. 그 일로 정순자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정순자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옆 사람이 지나가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순자는 겨우 일어섰다. 로비로 나오니 전시 패널이 보였다. 지역사회공헌 기업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회사 소개가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여주훈정건설 대표 최은정. 지역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의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속 최은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모습이었다. 정순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은정은 성공했다. 회사 대표가 되었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반면 자신은 어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순자를 더 괴롭힌 건 다른 것이었다. 최은정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잊으려 애썼던 그 시절이 다시 살아났다. 며칠 후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는 문자였다. 정순자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전화 통화 때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토요일 오후 미나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정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나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엄마 왔어요. 어서와.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정순자는 딸을 거실로 안내하고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다. 미나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이었다.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 내놓으니 미나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많이 먹어. 너무 말랐다. 둘은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었다. 정순자는 미나의 얼굴을 계속 살폈다.
딸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시선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나야, 회사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 미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혹시 누가 뭐라 그래? 미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정순자는 기다렸다. 딸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의 침묵이 흐른 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이 계속 보고서 다시 쓰라고 해요. 보고서를? 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맘에 안 든대요. 5번을 고쳐도 똑같은 말만 해요. 정순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게 다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정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지. 한참을 망설이던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회의 때도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팀원들한테는 안 그래요. 저한테만 그래요. 그게 얼마나 됐는데? 3달쯤이요. 3달. 정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딸이 3달이나 혼자 그걸 견뎌왔다는 사실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제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리고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정순자는 딸을 꼭 안았다. 미나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울음을 참는 게 느껴졌다. 미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미나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정순자는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다. 뭔데? 대표님이 그 팀장이랑 대학 동기래요. 친하대요. 정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대표가 누구인데? 최은정이요. 왜요? 그 순간 정순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다. 최은정. 35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은 딸의 회사 대표. 정순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 대표가 뭐라 그러던? 팀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제가 인사팀에 상담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표랑 아는 사이니까 조용히 있으래요.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엄마 전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밉보이지도 않고 잘하고 싶었는데 정순자는 딸을 다시 안았다.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솟아 올랐다. 분노였다. 35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이 지금 딸에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정순자는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도 그랬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참았다. 견디는 게 어른이고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딸까지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미나가 돌아간 뒤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그리고 새벽녘 정순자는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두지 않겠다. 정순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35년 전 자신이 당한 일들, 미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빼곡하게 글씨를 채워나갔다. 다음 주 미나는 다시 출근했다. 정순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미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나야, 너 혼자 견디지 마. 괜찮아요. 괜히 문제 키우기 싫어요. 정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괜히 문제 키우기 싫어요. 정순자도 35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다. 며칠 후 미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엄마 오늘 회식인데 저만 빼고 간대요. 팀 회식이라면서 저는 안 부르네요. 정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무력감이 먼저 밀려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따돌릴 수 있다니. 일주일이 지나고 미나가 또 집에 들렀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수는 더욱 줄어 있었다. 미나야, 밥은 먹고 다녀. 네.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아?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순자가 끓인 미역국을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미나야, 엄마 어제 야근했어요. 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일까지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제가 이미 완성해서 제출한 건데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이름은 빠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제가 만든 보고서인데 제 이름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순자는 딸을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일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야, 미나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왜 이래요? 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 답해야 할까? 세상에는 이유 없는 악의가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까? 누군가를 짓밟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 미나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엄마, 전 그냥 버틸게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나야, 버티는 게 답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팀장 편이에요. 인사팀도 소용없어요. 제가 문제 제기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정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다. 35년 전 자신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제가 문제 제기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참았다. 견뎠다. 그리고 무너졌다. 정순자는 딸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미나야,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말한 적 있지? 엄마도 직장 생활할 때 힘든 일이 있었다고. 네, 기억나요. 사실 그때 엄마를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니?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누군데요? 최은정이야. 내 회사 대표. 미나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대표님한테? 응. 35년 전 일이야. 엄마도 너처럼 참았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결국 엄마는 회사를 그만뒀어. 병까지 얻었고. 정순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나야,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정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단 기록하자. 있는 그대로 다 적어두는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증거가 되니까. 미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자는 단호했다. 미나야, 엄마를 믿어. 이번엔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정순자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순자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을 돕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정순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정순자는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나갔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방법, 상담기관. 낯선 단어들이 많았지만 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는 다시 검색하고 중요한 내용은 수첩에 적었다. 2시간을 검색한 끝에 정순자는 한 시민단체의 상담 번호를 발견했다. 직장갑 719.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다. 정순자는 번호를 수첩에 적고 도서관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엄마야. 네, 엄마. 오늘부터 기록 시작해. 아무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적어두면 돼. 기록이요? 응. 출근 시간, 회의 내용,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 메모장이라도 좋으니까.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카톡이나 이메일로 뭔가 받으면 절대 지우지 마. 다 캡처해서 저장해둬. 네, 엄마. 정순자는 전화를 끊고 자신도 노트를 펼쳤다.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보고서 5번 수정 지시. 10월 22일 팀 회식 제외. 11월 3일 야근 후 이름 삭제. 며칠 후 미나에게서 사진이 왔다. 팀장이 보낸 카톡 메시지 캡처였다. 보고서 형식 엉망이네요. 다시 하세요.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놓습니까? 정말 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정순자는 메시지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인격 모독이었다. 이런 말들을 3달 넘게 들어온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나의 노트는 빼곡하게 채워졌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증인까지. 미나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기록했다. 엄마, 이거 진짜 도움이 될까요? 될 거야. 반드시. 정순자는 용기를 내어 직장갑 719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대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꼼꼼히 들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카톡 캡처랑 기록이 있어요. 좋습니다. 혹시 같은 피해를 겪은 다른 직원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전화를 끄는 정순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정순자는 미나의 기록과 자신의 메모를 정리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미나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문서 파일을 만들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틀 후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떤가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정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이요? 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인격 모독, 의도적 배제, 성과 가로채기 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회사 내부 신고도 가능하고 외부 기관의 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걱정되시죠? 네. 딸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불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 증거가 됩니다. 상담사는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정순자는 빠짐없이 메모했다.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엄마야. 네, 엄마. 상담받았어. 증거가 충분하대. 미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게 물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같이 있을게. 하지만, 미나야, 35년 전에 엄마는 혼자였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무너졌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엄마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미나는 조용히 울먹였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정순자는 노트를 펼쳐놓고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35년 전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때의 나에게 내 잘못이 아니었어. 견디는 게 답이 아니었어.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번엔 내가 우리 딸을 지킬 거야. 편지를 다 쓰고 정순자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다. 2주 후 미나는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손이 떨렸지만 엄마가 옆에서 함께 준비해준 자료들이 힘이 되었다. 날짜별 기록, 카톡 캡처, 이메일 내역.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첨부되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저녁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냈어요. 잘했어. 미나야, 정말 잘했어. 근데 너무 떨려요. 내일 회사 가기가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늦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사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오히려 팀장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있네요. 팀 회의 중 팀장이 미나를 보며 던진 말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정순자는 다시 직장갑 719에 연락했다. 회사에서 묵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사는 정순자와 미나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진정서가 접수되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나와 같은 팀의 다른 여직원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미나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똑같았어요. 보고서 계속 수정하라고 하고 회의 때 무시당하고 견디다 못해 다른 팀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미나 씨 신고 소식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정순자는 수진의 증언을 듣고 무릎을 쳤다. 미나야 혼자가 아니었어.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퇴사한 전 직원, 다른 팀 직원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저는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도 팀장한테 같은 말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증언들이 쌓이자 하나의 그림이 드러났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은정 대표가 있었다. 한 전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자 직원들은 오래 못 버티니까 중요한 일 맡기지 말라고.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회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확인했다. 인사기록, 이메일 회의록. 증거는 명확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정순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취재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순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미나가 말했다. 엄마 해요. 이거 알려줘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사가 나갔다. 지역 유명 건설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었다. 저도 그 회사 다녔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후원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저러네요. 겉과 속이 다른 회사. 최은정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일은 개인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증언과 증거 앞에서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문화센터와 복지관에서도 후원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순자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35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집에 왔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엄마 회사에서 사과문 발표했어요. 그리고 팀장 보직 해임됐대요. 정말? 네,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저한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대요. 정순자는 딸을 꼭 안았다. 미나야 정말 잘 견뎠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은정은 여전히 대표 자리에 있었고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순자는 노트에 적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늦더라도 반드시. 석 달이 흘렀다. 미나는 결국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회사 측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있고 싶어요. 정순자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았다. 새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 후 미나가 집에 들렀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사라지고 뺨에는 혈색이 돌았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다. 엄마, 새 회사 사람들 정말 좋아요. 팀장님도 친절하시고 동료들도 잘 챙겨줘요. 다행이다 우리 딸.
엄마, 어제 회의 때 제 의견을 채택했어요. 팀장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미나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정순자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원래 우리 딸의 모습이었지. 밝고 당당한 모습. 어느 봄날 오후 정순자는 동네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벤치 옆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직장갑 719 상담사였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은정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은정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5년 만의 결말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복수가 달콤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35년 전에는 혼자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칠 후 정순자는 동네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다. 35년 전 그만뒀던 서예 강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시죠? 네,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붓을 잡으니 손에 익은 감각이 돌아왔다. 정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용기, 희망, 시작.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기 혹시 미나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은정건설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미나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참고 있던 일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여성은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정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미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만을 위한 일도 아니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자는 공원을 거닐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다. 정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용기 낼 시간일지도 몰라. 정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68세.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조용히 지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정순자는 달랐다. 늦었지만 그래도 했다. 그리고 해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정순자는 딸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만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딸 온다는데 당연히 만들어야지. 식사를 하며 미나가 말했다. 엄마, 회사에서 제가 멘토가 됐어요. 멘토. 내 신입 사원들 챙겨주는 역할이요. 팀장님이 제가 잘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순자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하겠네. 우리 미나가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말해야 해, 기록해야 해. 미나야, 그건 내가 용기 낸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미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침묵 속에 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지금 혼자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말해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당신 곁에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편지를 다 쓰고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들기를. 정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늦게 핀 봄도 봄은 봄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 정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정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혼자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그저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순자 씨는 68세에 용기를 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정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미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침묵을 깨는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늦게 핀 봄도 봄은 봄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